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변압기 결선별 대칭 회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칭 회로도 그러면 대칭 회로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압기 결선별 대칭 회로도 그러면 변압기 결선에 따른 대칭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굳이 생각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고장 계산 때 예를 들어서 일선 지락 전류에 보시면 일선 지락 전류 우리 계산 어떻게 하죠? IG는 %Z 0 플러스 %Z1 플러스 %Z2 300 IN 뭐 이런 형태로 좀 썼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 강의에서 이 대칭회로도를 여기 영상분 그리고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해서 일선 지락전류를 계산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일선 지락전류는 대칭회로도가 이렇게 직렬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때는 A상 지락일 기준에서 A상, B나 C상 지락일 경우는 이런 그 대칭회로도가 나오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 대칭회로도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요 영상분에 대해서 요 영상회로 영상분 영상분 임피던스에 대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 변압기 결선변 대칭회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변압기 결선에 따라서 영상분이 구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오픈이 될 수도 있고 그 연결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그 저항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표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이 표대로만 좀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영상분 임피던스를 구성하고 또는 계산하고 하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옆에 있는 부분을 조금 지워보고요. 제가 이제 개요적인 부분을 좀 지워보고 이제 제가 이 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도표들로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보죠.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여기 H라고 쓴 거는 고압이고요. 고압이고 H는 고압이고요. 여기다 써보죠. 고압. L은 그냥 저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H 고압, M은 중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이 저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2권선 변압기고요. 2권선 TR이고 여기는 3권선 TR입니다. 3권선 TR. 그러니까 회로가 그 2권선 TR은 그 1차와 2차지만 3권선 TR은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진 그런 변압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뭐 아마 이 부분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다시 지워보고. 그러고 나서 그 여기를 보시면 제로 시퀀스 서킷. 그래서 여기는 영상 회로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 회로고요.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한 영상 회로고 옆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지티브 오어 네가티브 시퀀스 돼 있죠. 파지티브 오어 네가티브 시퀀스. 여기는 정상분 또는 역상분에 대한 그 어떤 도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분 또는 역상분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옆에 상권선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제로 시퀀스 서킷, 여기는 영상분, 오른쪽에는 정상 내지는 역상분. 그러니까 정상분과 역상분은 어떤가요? 지금 변압기에서는 똑같죠. 여기도 그냥 회로 자체가 아예 그냥 동일합니다. 여기도 영상과 정상에 대한 회로 자체가 동일. 상권선에서도 영상과 역상에 대한 회로도는 그냥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나 역상을 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역상과 정상은 그냥 변압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고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강의에서도.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영상분 회로입니다. 영상분.
이권선도 마찬가지고요. 상권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요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H가 고압, L이 저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결선을 보시면 1차 측이 Y에 직접 접지되어 있고 2차 측이 델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역상이나 정상회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그냥 임피던스를 원래 요거를 설명드리겠네요. 요거부터 좀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변압기를 보통 여기는 ZH, 여기는 ZL.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는 변압기 임피던스를 Z 그냥 T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이미 여기 ZTR이라고 표현된 거에는 1차 측 임피던스와 2차 측 임피던스가 그냥 다 연결이 돼 있고 이에 대한 임피던스를 우리는 그냥 합산해서만 보겠다. 우리 1차와 2차 권선을 따로 보지 않겠다. 어차피 변압기는 한 덩치, 한 개 어떤 세트이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로만 보겠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그냥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1차 권선, 2차 권선이 별도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권선, 2차 권선이 별도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1차 측 권선 그리고 2차 측 권선을 그냥 별도로 좀 고려해서 다이어그램을 구성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기도 보시면 우리는 통상 1차를 왼쪽 1차 왼쪽, 2차를 왼쪽으로 보는데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렇게 반대로 좀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다이어그램은 제가 보호계통 쪽에서는 조금 오래된 책인데 블랙번이라고 하는 이런 엔지니어가 블랙번입니다. 블랙번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쓴 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거기서 그 중에서 좀 발췌를 한 사항입니다. 발췌를 좀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정상분과 역상분은 어떤가요? 지금 그냥 1차와 2차 임피던스를 그대로 연결을 했죠. 그런데 요쪽에 있는 요 단자 부분, 2차 측에 있는 단자 부분은 요거 좀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1차와 2차 측의 외부 단자 쪽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즉 외부에 있는 왼쪽에 있는 케이블 또는 저압단에 있는 케이블들과 어때요? 그냥 다 연결이 된 변압기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면 전혀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회로 해석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델타 Y의 직접 접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가요? 델타 Y의 중성점 접지 또는 델타 델타 또는 YY의 직접 접지, YY의 각 임피던스 접지, YY의 비접지, YY의 한쪽만 접지, 델타 Y 접지 어떤가요? 전부 다 연결 모두 다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는 변압기를 막론하고 정상분과 역상분의 임피던스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 그냥 1차와 2차는 무조건 연결, 외부에 있는 케이블, 부스 이런 것과도 모두 그냥 그대로 연결된 대로 영상분과 역상분은 그냥 계산을 하고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다만 여기까지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하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영상분입니다. 영상분 같은 경우는 델타 Y 제가 델타 Y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도 무의식 중에 왼쪽이 1차, 오른쪽이 2차라고 해서 델타 Y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거대로 그냥 표현을 하면 여기는 1차 측이 Y의 직접 접지, 2차 측이 델타 접지, 델타 결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Y의 직접 접지에 그냥 여기가 델타. 이런 식으로 좀 된 거죠. 여기가 1차 측, 여기 2차 측. 이런 식으로 좀 된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좀 표현을 해보면 1차 측 직접 접지에 2차 측 델타 결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직접 접지는 어떤가요? 영상분이. 이 영상분 회로에서 좀 보면.
영상분 회로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영상 회로는, 그러니까 케이블의 영상 회로와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영상 회로는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델타 쪽은 어떤가요? 델타의 2차 측에 있는 이 2차 측의 케이블의 영상분과는 연결이 되지 않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오픈입니다. 오픈이고, 대신 변압기의 2차 측에 있는 영상 회로가 대지와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놓고 영상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는 거죠. 영상 임피던스를. 그럼 바로 밑으로 한번 볼까요? 같은 형태인데, A번과 같은 형태인데 1차 측에 중성점에 임피던스 접지만 되어 있는 거죠. 임피던스 접지만. 그러니 어떤가요? 요게 영상분은 마찬가지로 2차 측에 케이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케이블과는 연결이 되지 않고, 이건 오픈이고, 중성점 Y 임피던스 접지에다가 뭐 3배. 요거는 그 고장 계산할 때 우리가 3배 임피던스 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논리와 지금 똑같은 논리고요. 그 3배 임피던스 한 것이 변압기의 영상분 회로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델타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됐네요. 좀 지워보자. 지워보고, 자, 여기를 조금 올려보면 이제 델타죠. 1차, 2차가 모두 다 델타입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2차 측의 케이블, 1차 측의 케이블, 2차 측의 케이블 모두 있는 게 어떻죠? 여기 케이블, 여기도 1차 측의 케이블 뭐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다 오픈이죠. 그러면 전체 계통을 통틀어서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전 계통에서 영상 회로가 분리되는 거죠. 분리된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델타이면 영상 회로가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분리가. 그러니까 지락 전류가 서로 간에 넘어가지, 그러니까 상호 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그 정전 용량에 대한 성분 때문에 조금의 그 지락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약간 앞선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그 크기는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계통에서는 굳이 계산하지 않고 무시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물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락 전류를 뭐 이런 회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로를 굳이 일선 지락을 구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이걸 그렸지만 이게 이 부분이 오픈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좀 다시 그려보면 이 부분이 완전히 오픈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직렬 연결을 한다 해도 영상이 있는 회로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지락 전류가 흐르나요? 흐르지 않나요?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지락 전류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1차와 2차가 전부 다 직접 접지돼 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쪽 부분의 케이블 1차와 2차의 케이블로 연결된 영상 회로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영상 성분과 변압기 영상 성분이 어떤가요? 그대로 연결. 그러니까 단락이 되는 거죠. 단락 상태가 되는 거죠. 케이블의 영상 성분, 각 1차와 2차의 케이블의 영상 성분과 그냥 변압기 영상 성분이 그대로 연결된다. 그럼 전체에 대한 영상 회로는 어떤가요? 연결이 그냥 그대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돼서 어떤가요? 이대로 본다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조금 전에 델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픈이 돼 버리는 거죠. 이 순서는 영상, 정상, 역상입니다. 영, 정, 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 정, 역입니다. 그럼 이땐 아무리 직렬 회로가 연결이 돼도 어때요? 여기는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구성이 되지 않고, 여기 있는 YY 직접 1, 2차 모두 다 직접 접촉 계통일 때는 지락 전류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1차 측이든 2차 측이든 상호 간의 지락 전류가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상호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락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대칭 회로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대칭 회로 변압기 대칭 회로 결선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바로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보면 1차와 2차가 직접 접지가 아니라 각각의 임피던스 접지다. 그러니까 어때요? 각 임피던스와 임피던스가 더 구현이 돼서 1차와 2차 각 케이블에 대한 영상 성분과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정상과 역상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비접지가 됐어요. YY에 두 개 다 비접지입니다. 비접지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오픈입니다. 왜? 여기는 1차와 2차가 비접지이기 때문에 영상 회로와 1, 2차 간의 각 1, 2차 간의 케이블의 영상 임피던스와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델타였으면 아까 위에서 어떤가요? 여기가 이렇게 나왔었죠.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1, 2차 간의 케이블 영상 임피던스와는 연결이 안 되고 YY 비접지라도 연결이 안 되고 뭐 결과는 사실상 동일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로도를 아직은 이게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도 이 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좀 대입을 해서 넣어보시면 상당히 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꼭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거 보면 Y 2차 측에는 비접지, 1차 측에는 직접 접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접지는 어떤가요? 뭐 예상하신 바대로 연결, 비접지 쪽에는 오픈. 델타 Y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Y인데 Y의 비접지. 비접지면 오픈, 델타 쪽은 오히려 뭐 대지와 이렇게 연결. 대신 2차 측과는 오픈.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감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요 부분 한번 지워보자. 이제 지워보면 우리가 어때요? 여기를 제가 지금 델타 Y에 대한 거를 1차와 2차에 대한 부분을 여기 왼쪽이 2차, 오른쪽이 1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바뀌면 여기가 1차, 왼쪽이 1차, 오른쪽이 2차라고 해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회로도 자체는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게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뭐 결선이 바뀐다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 갖고 놓으면 되는 거죠. 이 영상분의 회로를 완전히 뒤집어서 갖다 놓으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차, 2차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결선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각각 영상분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명확히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히.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는 특히 고장 계산할 때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 계산할 때 대칭좌표법을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대칭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 중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일선 지락 전류입니다. 사실 삼상단락이나 성간단락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분과 역상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냥 막 계산해도 돼요. 막말로. 근데 일선지락은 어때요? 결선에 따라서 영상회로가 구성이 되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물론 한두 가지 어떤 포인트만 잡으면 쉽게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일선지락 계산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옆에는 이제 상권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권선에 대한 부분을 마찬가지로 조금 보시면 여기도 상권선에서 1차 측 결선이 Y, 2차와 3차가 델타 이면 어때요? Y의 직접 접지죠. 직접 접지니까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1차 측의 케이블의 영상분 임피던스와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는 어때요? 2차에는 여기 2차와 3차는 다 같이 2차와 3차의 케이블 영상분 임피던스는 다 오픈이고요. 이
2차와 3차 측의 그 어떤 결선된 부분이 연결이 돼서 대지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여기에 1차 측의 Y 중성점 접지가 들어가면 다 똑같죠. 위에 거랑 다 똑같은데 단지 여기 3ZN, 그러니까 3RN 우리 고정 계산할 때 하죠.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고 나서 물론 정상분과 역상분은 그냥 동일합니다. 이 개념은 뭐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1차 Y, 2차 Y, 3차 델타인데 1차와 2차가 직접 접지일 때 회로는 어떤가요? 1차는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1차 케이블과. 2차는 어때요? 2차도 직접 접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연결이 된 겁니다. 2차 케이블과 연결이 돼요. 1차 케이블의 영상 임피던스 연결, 2차 케이블의 영상 임피던스와 연결이 다 됩니다. 여기도 쇼트, 여기도 쇼트가 됩니다. 단자에서. 근데 3차는 어때요? 델타니까 델타일 경우에는 여기가 그 접지와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고 3차에 있는 케이블 영상분 임피던스와는 오픈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좀 공식적으로 기억하려면 아까 2권선 TR도 그렇고 3권선 TR도 그렇고 어때요? 델타 결선은 대지와 연결되는 것 같은 형태가 지금 전부 다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Y에 비접지면 완전히 오픈 상태가 되는 거죠. 밑에서 보면 또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로 밑에 걸 보면 여기가 YY인데 1차 YY 델타인데 1차의 중성점 임피던스, 2차의 중성점 임피던스, 3차는 델타. 그러니까 여기도 3ZN 그대로 들어가자. 바로 밑에 거 보시면 1차의 중성점 접지 여기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2차의 Y인데 비접지. Y인데 비접지니까 어때요? 여기 완전히 오픈이 돼버리는 거죠. 2차 측 회로와. 3차는 어때요? 3차 회로도 3차 회로와는 오픈인데 그 결선 중 변압기 결선은 대지와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거죠. 이 연결을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거 뭐 동일하겠죠. 여기는 ZM만 더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에 거하고 차이가 이 부분만 더 생기는 거죠. 또 어때요? 어렵진 않은데 좀 생소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영상 회로를 구현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실 때는 이 표를 보고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고 잘 숙지가 안 되시면 계속 찾아보시는 이런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들은 우리가 영상 회로의 어떤 그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영상 회로가 영상 전류 흘렸을 때, 그러니까 영상 전류라고 하면 사실은 삼상회로에서 각상 모두 동일한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동일한 교류 전류를 흘려줄 때 이 전류가 흘러가는 범위의 회로가 우리는 영상회로죠. 이거를 다 구현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또는 이 상권선에서는 이런 식의 또 2권선에서는 이런 식의 그 영상회로가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영상회로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보셨다가 나중에 이제 특히 고장 계산할 때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영상 회로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계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이 되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생소하실 수 있으면서도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계통을 넓게 보기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변압기 결선별 대칭 해도를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고장 계산할 때 좀 같이 잘 활용을 하시면 더욱 쉽게 그리고 고장 계산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가 좀 많이 사용되는 그 결선만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변압 결선만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런 결선 많이 씁니다. 뭐 1차와 2차 상관없어요. 델타와 많이 쓰고 중성점에 있는 이런 접지 계통도 쓰고 특히 화학 플랜트라든가 좀 중요 플랜트에는 델타 결선도 많이 쓰고 여기 YY의 직접 접지 결선은 사실 요 결선보다는 요 옆에 있는 결선으로 좀 많이 씁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1결선을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밑에 쪽은 많이 쓰이는 게 별로 없네요. 많이 쓰이는 게 없고 ABC 형태가 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상권선 타입에서는 요 A 형태도 많이 제법 쓰입니다. 특히 요 A와 요 2권선에서 A, 3권선에서 A 이런 결선, 1차 측이 Y 직접 접촉인 결선은 모두 발전 계통에서 많이 씁니다. 승합 변압기, 발전소에서 발전하고 계통으로 이제 승합하기 위한 승합 변압기에서 많이 사용이 좀 되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형태가 좀 많이 쓰이고요. C 형태가 좀 많이 쓰이는 형태다. 나머지 형태들은 뭐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뭐 저도 몇 개 이 이외에 몇 개 좀 보았던 그런 계통들이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계통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표시해드린 A, B, C 여기는 A, C 계통 정도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변압기의 결선별 대칭회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